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얼마 전에 탄핵 쿠데타와 폐기의 수순이라는 제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어흥1234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지 대한민국 인민이라니 쯔쯔 인민해방을 위해 애쓰시네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인민해방은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는 말은 사실 국민이라는 말이 어원이 한자인 거는 다 아시죠? 나라 국자의 백성민인데 나라라는 거는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백성 민자는 또 백성 중에서도 피지배층 그러니까 노예들을 이렇게 민자로 표현합니다. 민은 눈이 없어요. 그래서 맹목적인 사람들을 말하고요. 최초의 국가의 형태가 어땠냐면 사람들 울타리에 가두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국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냐면 군대에서 철책안에서 병사들을 가둬놓고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런 거랑 그리고 감옥에 있는 수용자들한테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거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은 파시즘 용어이고 강요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라는 말보다 인민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인민이 사람 인자는 깨어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백성비는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들. 그러니까 인민은 브라만과 프롤레타리아 모든 계급 그리고 를 통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중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중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민중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게 다 고급 노동력을 위한 착취를 위한 교육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의 자유로운 시간을 다 죽이는 행위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 옛날에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강제로 억지로 노동을 시키는 게 진화된 형태가 임금을 줘서 노동을 시키는 형태인데 지금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고급 인력이 되면 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동을 시킵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행위가 자체가 노역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자기 시간을 빼앗기면서 하는 일들은 다 거부해야지 사실은 마땅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인민해방입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와 개표 부정에 관한 여러 책이 나왔는데 그중 가장 먼저 나온 책이 바로 정병진 씨의 18대 대선 개표 부정을 고발한다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저자가 정식 용어인 전자개표기라고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용어대로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등 조심스럽고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꼼꼼하게 취재한 결과 18대 대선에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단정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 부정을 고발한다 그렇게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109쪽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 공인인증 안 거쳤다 기사입니다. 빠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 측에 의한 개표에는 제1항에 개표의 전산조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에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대선거, 보궐선거, 증언선거, 연기된 선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쓰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제2항에는 공인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국가공인검증기관의 검증이 전혀 없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선관위가 개표용 전산 조직을 쓰면서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완전히 위반한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적법 절차대로 수개표도 안 했다는 것을 이 책의 다른 내용을 통해 입증이 됩니다. 이로써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얼마 전에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까지 확정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이 중립을 거치지 않고 어느 한쪽 후보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선거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 선거의 공정성에 현저하게 의심이 되고 무효가 돼야지 마땅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책의 138쪽에 투표지 분류기 실시간 전송 기능 정말 없나 기사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지의 전 단계로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자기들 공문에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자개표기를 썼던 2002년 6월 지방선거에는 실시간 전송 기능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대선 때는 전송 기능 안 썼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조혜주 선거과장이 KBS 김중석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조혜주 선거과장이 대통령 선거의 개표에는 244개 개표소에서 960대의 전자개표기로 초고속 정보 통신망 랜을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면 그 합계를 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공개하고 리얼타임으로 방송사에 제공됩니다 라고 했으며 김준석 앵커가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자마자 시청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셈 아닙니까? 라고 하고 확인 질문하자 조혜주 선거과장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으로 중앙선관위는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대선 역시 간단한 개표 작업 분석만 해도 전자개표기로만 개표하고 수개표는 안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송 기능이 있는지 여부만 가지고 전자개표기,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컴퓨터 시스템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면 컴퓨터 시스템, 전산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실린 그 특종 기사를 통해 실시간 전송 기능까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 분류 결과를 인터넷 전용망을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운용 프로그램 납품 시에는 전송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과 없는 프로그램을 각각 납품하여야 함.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전자개표기의 실시간 전송 기능을 넣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우연히도 2002년 전자개표기를 쓰기로 작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을 개정하는데 개표 결과 공표 전에 이를 보도할 수 없다 해서 단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개표 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넣습니다. 이 조달청 전자개표기 공개 입찰 자료를 보면 전자개표기에 실시간 전송 기능이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죠? 세 번째는 이 책의 150쪽에 나온 미분류표 허용 오차율입니다. 이렇게 운용 요건이라는 선관위 내부의 문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보여드린 거 선관위 다 공문이었고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분류 투표지 발생률 해서 정상기표, 구분선상에 접선 없이 기표 모양이 100% 혈전된 기표된 투표지의 경우 0.1% 이내이어야 함. 즉 미분류표 발생률이 허용 오차율이 0.1% 이내여야 한다는 개표기 제작 요건입니다. 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허용 오차율이 0.1% 이내여야 하냐면
그 미분류표가 과다하게 발생 시 그 미분류표로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방선거에서 무효표가 1, 2 후보 득표차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12년 18대 대선 때는 1, 2 표차가 108만 표였는데 미분류표는 112만 표였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강원 원주갑 같은 경우에는 영화 더 플랜에서 말하는 그 K값, 그 미분류표 쏠림 현상이 무려 2.0에 가깝게 나왔고 그 결과 미분류표로 당락이 뒤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SBS 홍지영 기자의 원주갑 박빙의 승부가는 미분류표 간밤에 무슨 일이라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대 총선이 언제 있었죠? 2016년에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가 나왔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성중 후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권성중. 다시 할게요. 계속 할게요. 그 전자기표기에서 정상적으로 분류된 표는 김기선 후보가 35,577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성중 후보는 31,075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분류표도 여기에 비례하거나 다소 아주 작은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미분류표는 전자기표기에서 분류하지 못한 표는 김기선 후보가 1,268표를 가져갔어요. 3,000표 정도 나왔는데 미분류표가 그중에 896표는 무효표였고요. 김기선 후보가 1,268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성중 후보는 696표를 가져간 거예요. 696표. 그러니까 미분류표로 당락이 갈린 겁니다. 거의 2대 1에 가깝죠.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강원 원주갑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2016년 7월 13일에 폐기했다고 합니다. 2016년이면 선거 당해죠. 그리고 그 개표 상황표나 개표 록은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하는데 투표지는 왜 폐기했냐면요. 그러니까 그 개표 상황표랑 투표지랑 대조를 하기 위해서 개표 상황표 보관하는 거잖아요. 개표 상황표에 그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도 없는데 못하러 보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표지 증거 인멸 행위를 하는 거죠. 2014년 1월 17일에 제19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정 신설해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기표기가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일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권성중 후보는 제가 직접 한번 만난 적도 있거든요. 승리했다고 세레머니까지 했었어요. 세레머니하고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날 2014년 11월 17일 전자개표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법 개정한 같은 날에 플랜 B로 만든 것이 사전투표제입니다. 사전투표제는 이승만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안 하더라도 사전투표제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전투표 후 선거일까지 며칠 동안 공개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상태로 선관위의 손에 맡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경남 도민일보랑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사전투표제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그 이승만 3.15 부정선거 때 폐지된 그 사전투표제를 그 부활시킨 것 자체가 의심받을 일을 자초를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대중적인 불신이 있잖아요. 전자개표기나 사전투표제 다. 그런데도 가져가는 거는 뭔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거는 투표를 거부해야 돼요. 선거 자체를 거부하는 게 현명하다.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에 동원되는 거는 사실상 다름이 없어요. 2017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전투표율 25%가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었습니다. 참으로 수상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의혹투성이었던 18대 대선 투표지 재검표를 끝끝내 거부하고 투표지 등 선거 자료를 폐기해도 좋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7년 8월에 각급 선관위에 하달했습니다. 이 18대 대선 개표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였는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그러니까 청구한 사람들 패소를 시켰습니다. 18대 대선 개표 부정을 고발한다 저자인 정경진 씨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걸었었습니다. 저희 소송인단 카페에 알려주시거나 전화번호가 010-9930-0825인데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이 개표 부정을 고발한다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9,000원이에요. 9,000원이고요. 그리고 교보문고등 서점에 가면 아마 이 책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문의하시면, 아니면 저희 단체에다 문의하시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톡쇼였습니다.